전편 영상에서 경고했듯이 골다공증 약물은 턱뼈괴사를 유발합니다. 이유가 무엇일까요?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우리 뼈는 매일 조금씩 낡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. 이를 골 재형성, 다른 말로는 뼈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. 특히 씹는 힘을 직접 받는 턱뼈, 그 중에서도 치아를 지탱하는 치조골은 다른 부위보다 3배에서 6배나 빠르게 대사가 이루어집니다. 그만큼 상처가 생기면 금방 치유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죠. 문제는 여기에 골다공증약이 개입할 때 생깁니다. 대표적인 골다공증약인 포사맥스 계열의 약들은 뼈의 재형성을 방해합니다. 손상된 뼈가 회복되는 과정을 막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쉽게 낫지 않습니다. 이 약들은 신생혈관 형성도 억제해서 혈액 공급까지 떨어뜨립니다. 결국 잇몸뼈에 상처가 생기면 자연스러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균까지 침투해 턱뼈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2010년 등장한 프로리아는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신약입니다.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제라 복용 편의성이 좋고 위장장애가 없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신데요. 한국에서도 매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 있는 약입니다. 하지만 이 약은 작용 방식이 상당히 강력합니다. 프로리아는 뼈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파골세포가 아예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. 이 말만 들으면 파골세포가 나쁜 세포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. 사실 파골세포는 정상적인 뼈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세포입니다. 오래된 뼈를 치우고 그 자리에 새로운 뼈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. 따라서 파골세포가 지나치게 억제되면 겉보기에는 골밀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낡은 뼈가 쌓이는 즉 병든 뼈가 될 수 있습니다. 자연스러운 미세균열도 치유되지 않아서 골절 위험도 커집니다. 프로리아의 부작용 중에는 면역력 저하가 있습니다. 약 정보에도 명시돼 있을 정도로 피부 비방광 등의 감염이나 심장내막염 같은 심각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턱뼈 괴사입니다. 연구를 종합한 결과 기존 골다공증약 복용자에서 발치 후 턱뼈 괴사가 생길 확률은 0.15%였던 반면 프로리아 사용자의 경우 약 0.68%로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. 암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그 빈도는 더 올라갔습니다.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약을 끊을 때 나타나는 리바운드 현상입니다. 수년간 프로리아를 맞다가 중단하면 3에서 4개월 후 갑작스러운 골밀도 하락이 나타나 척추골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약 사용을 중단할 때는 반드시 다른 약으로 바로 대체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계속 약을 맞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 하지만 장기간 사용할수록 턱뼈 괴사나 비전형 골절 가능성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치료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. 프로리아를 맞는 동안에는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도 매일 복용해야 합니다. 파골세포 활동이 억제되면 뼈 속 칼슘 공급이 줄어들어 저칼슘혈증 즉 근육마비나 경련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외에도 골다공증약에는 뇌졸중의 원인인 심방세동과 식도암 위험 증가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들이 보고된 바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6개월에 한 번 맞는 간편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프로리아를 찾는데요. 하지만 프로리아는 면역 저하, 저칼슘혈증, 턱뼈 괴사, 약 중단 시 골밀도, 급락 등 다양한 위험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약을 선택할 때는 약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한 뒤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